환자분들 6분의 1 정도가 치료를 그냥 포기하시고 석 달 안에 지나가고 그냥 돌아가시는. 정상일 때는 색깔도 참 예쁘고 맨질맨질해 보여요, 초음파에서도요. 근데 일단 간 색깔이 하얘져요. 원래 좀 까무잡잡해야 되거든요, 간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빵순이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직방으로 그냥 간에 다 축적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간에 좋은 영양제는 사실 광고 아니면은 이게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사망률 중에서 암 중에서 폐암이 1위고 그 다음이 간암이거든요. 간암 같은 경우는 전이로 인한 사망률도 되게 높다고 되어 있어요. 전이가 되면 일단은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간이라는 애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으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가요.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들이 다 간을 통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서 바꿔 생각을 해보면 혈관이 다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퍼지는 것, 이거 영어로 시딩이라고 하죠. 전이가 그래서 쉽게 된다. 그러니까 전이가 되면 될수록 일단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암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 국소적으로 있어야지 딱 수술로 딱 절제해서 그 암세포를 제거하고 끝내야 되는데, 전이가 되면 그거 자체로 일단은 거의 치료 가능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간은 그 장기 특성상 전이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전이가 돼서 사망하시는 분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또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치료제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 자체를 또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환자분들 6분의 1 정도가 치료를 그냥 포기하시고,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우신 분들이 석 달 안에 지나가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사망률이 이제 올라가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이나 그다음에 뭐 색전술이라든지 표적치료제, 항암제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그래도 비교적 잘 되기 때문에 초기에만 발견하면, 이제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암이어도 빨리 발견만 하면 치료가 잘 된다, 전이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고 생존율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참 크다고 느끼는 게 거의 우리 복부의 상복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되게 커요. 그래서 큰 만큼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얘는 조용히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별로 빨리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간 기능 자체가 거의 70~80% 이상 망가졌을 때 우리 몸에서 사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간 검사를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평소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간은 우리가 몸에서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하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독성 물질, 독소들을 다 분해시키고 내보내는 데 일을 열심히 하는 애고, 그 다음 플러스 영양분 같은 경우도 분해하고 필요한 영양소 또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간은 그래서 그만큼 조기 진단이 힘들다, 거의 막판까지 가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를 하자. 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통은 제가 이미지로 저는 보니까 정상일 때는 색깔도 참 예쁘고 맨질맨질해 보여요, 초음파에서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생 술만 먹고 살았다, 알코올 중독에 의존이다, 뭐 이런 식이면은 간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초음파를 봤을 때 일단 간 색깔이 하얘져요. 원래 좀 까무잡잡해야 되거든요, 간이. 그러다가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산다 그러면은 딱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음파에서 맨질맨질하던 간 표면이 까칠까칠해지기 시작하고요. 간 경변이 시작하게 되면은 간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요. 그게 이제 간 경변이고요. 간 경화가 오면은 이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간 경화가 되면은 거기 암세포가 굉장히 잘 생기게 되는 환경이 딱 되는 거라서, 또 간암도 초기 간암처럼 보이는 단계가 또 있거든요. 아직은 간암이 아닌데 간암이 되기 직전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이형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결절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놈들이 이제 좀 더 커졌다가 간암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상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증상은 또 어떻게 되냐, 간 경화가 될 때까지 거의 증상이 없어요. 간 경화가 되면은 이제 전신 증상이 나타나요. 왜냐면은 간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첨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간 경화가 되면 한 80% 이상 망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황달이 와서 얼굴이 노래지고 눈이 노래지고 몸 자체가 까무잡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해서 그냥 체중 감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유독 심한 피로감을 막 느끼고 체중이 떨어지고, 또 아니면 간 경화가 심해지면 복수가 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배가 불룩하게, 배가 복부 팽만감, 그 다음에 또 지혈이 또 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쳤는데 간 기능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K라든지 뭐 이런 지혈에 관련하는 요소들이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가 안 멈추고 뭐 철철 난다든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일단은 간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낸다. 그 전에 뭐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미리미리 빨리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방간도 일단 증상이 없기 때문에 10분 중에 6, 7분이 지방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많아요. 치킨하고 이런 거, 술,
안 드시는 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술 안 드셔도 지방간 되게 많은 게, 술 안 드시는데 혹시 빵 좋아하세요? 이러면 대부분 좋아한다 그래요. 탄수화물 적당히는 괜찮은데요, 과도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간에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간이 지방간으로 그냥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빵순이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직방으로 그냥 간에 다 축적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간을 무조건 쉬게 해야 돼요. 우리 간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얘네를 좀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많이 안 먹어야 되죠. 쓸데없이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에 모든 거를 간이 독소를 분해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몸에 제일 많이 들어온 독소들은 다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나쁜 독소들 우리는 다 섭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자, 젤리 같은 거 먹으면은 일단 천연 성분이 다들 아니어갖고 합성, 뭐 감미료, 첨가물 되게 많죠. 그런 거 다 독이에요. 이런 걸 먹으면은 간에서 다 해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이거 자체가 간을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한 24시간 정도 굶으면 지방간이 그냥 막 확 좋아지거든요. 그렇다고 뭐 매일 굶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좋은 게 간을 좀 쉬게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일단 쉬게 해야 된다. 플러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를 또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술을 한 컵 마시면 물을 2컵 마셔야 돼요. 같은 술을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덜 취하고요, 간이 일을 덜 하게 돼요. 그럼 술을 마시는 의미가 없지 않냐?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내 몸을 생각해서라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술을 마시는 의미가 없다. 취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그날 간 이제 죽어나는 거고요. 물을 안 먹고 술을 마셨다. 그럼 최소 3일은 쉬게 해줘야 돼요, 간을. 절대 금주하셔야 돼요. 그동안 간이 해독을 시키거든요. 근데 해독을 다 시키기 전에 또 술이 들어온다. 그러면 간은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힘든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일단 간을 쉬게 해라. 그러려면은 소식,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뭐 금주는 당연한 거고,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간한테 로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 외에는 이제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자체가 간한테 다 가는 거니까, 기름진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을 피하셔라. 당 수치가 높은 거를 먹는 것도 그거 자체가 지방으로 간에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다 지방간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을 피해라. 이거는 사실 뭐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달달한 거는 피하라 하는 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항상 저도 막 하면서 이 정도까지 말을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반복학습 이렇게 함으로써 되게 보람찬 일도 겪는데요. 왜냐하면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말씀해줘요. 되게 저도 원장님 유튜브 보고 햄 다 끊었대. 아니면 뭐 친구를 줬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원장님 유튜브 보고 제가 옛날에는 주스 되게 좋아했는데 주스 다 끊었다. 이런 말 해주시면 저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복학습이 세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습관화하면 되시는 게, 달달하고 막 기름진 거 이런 거를 진짜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금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먹고 대신에 며칠은 좀 쉰다든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되게 과음을 많이 하고 오늘 되게 과식을 했다. 기름지고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내 간을 좀 쉬게 해줘야지. 그러면 좀 며칠간은 좀 약간 풀뿌리 같은 음식만 좀 드신다든지, 나한테 이런 걸 했더라면 보상을 또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간에도 휴식 시간을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에 좋다는 영양제를 굳이 그거를 찾아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걸 듣고 어떤 분을 위해서 간에 좋다고 해서 뭐 밀크시스도 먹고 한약도 먹고 막 이러는, 제가 막 기함을 하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일단 있는 거는 하루에 한 알로, 만약에 하루에 3알 드셨다. 그럼 하루에 한 알로 줄이시고, 다 과감하게 영양제는 필요 없어요. 간에 좋은 영양제는 사실 광고 아니면은 이게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간에 좋은 영양제는 물 아니면 쉬는 겁니다. 간에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럼 물을 많이 드세요. 이거는 간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좋은 거거든요. 이제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걸러주는 역할을 해서 물을 차라리 드시는 게 낫지, 영양제를 굳이 돈 주고 사는 거는 굉장히 돈 아까운 짓이에요. 그래서 영양제 드시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그냥 굶으세요. 굶으니까 차라리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이 차라리 낫고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영양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 검사를 받아보면 좋은 사람은 사실 나라에서 거의 정해놨어요. 첫 번째가 만성 간염이신 분들, 만성 간염, 즉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이제 보균자가 있으신 분들은 바이러스 반드시 검사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간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내가 술을 엄청 많이 드신다, 만성적으로 음주를 많이 하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간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은근 많은 분들이 해당이 돼요. 나는 술도 안 마시기 때문에 내 간은 안전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 환자분 중에 10분 중에 6분, 7분은 지방간이 다 있어요. 그렇게 내가 모르는 지방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지방간이 있다고 나오신 분들은 6개월마다 초음파를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더라도 사비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방간은. 그래서 이런 유류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암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이제 2위에 달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암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만큼 전이가 잘 되고 또 재발도 잘 되는 암이라서 그렇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발견하면 예를 들어서 간암 종양이 뭐 한 군데만 딱 있다. 그러면 수술로도 쉽게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조기 검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혼자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침묵의 장기예요. 그래서 이 간은 처음에 잘해줄 때, 어릴 때, 건강할 때 잘해줘라 이런 말이 있듯이 건강할 때 꼭 잘해줘야 되는 장기고 간이 만약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상태, 즉 섬유화가 진행되거나 간 경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거의 간암이 거의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겨우 지방간 정도일 때는 우리가 항상 검사를 해서 알게 되면은 되돌릴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평소에 건강검진 잘 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지방간 같은 거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검진 잘 하셔서 그런 게 보이시면 간에 안 좋은 식습관은 다 버리시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간을 좀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음식 잘 안 먹고 이런 방법들 조금만 잘 하시면 내 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으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과 함께 오늘 이제 내가 한 번도 간 초음파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복부 초음파 하면 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제 검사를 해본 적 없으시다. 그러면은 전화기를 들고 영상이 아까 전문의가 초음파를 해주는 곳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셔서 복부 초음파 간단하게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복부 초음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제가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